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흙은 왜 중요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갔었는데 흙이 계속해서 없어진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나요? 예, 그죠? 요 흙이 어떻게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토양이 유실된다. 그래서 토양 유실이라고 봅니다. 토양 유실. 그래서 토양 유실이다 하면은 흙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구나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1년에 없어지는 흙의 양이 약 240억 톤입니다. 240톤이 아니고요. 240억 톤. 톤은 1000kg을 1톤이라고 하죠. 그죠? 1000kg을 1톤이라고 하죠. 240억 톤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없어져요. 매년.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 잘 안 오잖아. 톤이라고 하면 뭐야 그게? 뭐 이렇게 하잖아. 뭐 좀 많은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재밌는 그림을 갖고 왔어요. 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죠. 해마다 사라지는 흙이 240억 톤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240억 톤인데 이 240억 톤을 킬로그램으로 고치면은 요렇게 나와요. 예, 요렇게 나와요. 알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예, 알아서 읽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잖아요. 그죠? 약 70억 명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한 사람당 3.4톤의 흙을 없애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이 흙을 없애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말은 그냥 사람으로 나누자면 한 명당 3.4톤인 거예요. 예. 그 어느 날 여러분 집 앞에 갑자기 5톤 트럭이 와가지고 예, 여러분 집 앞에 3.4톤의 흙을 팍 쏟아놓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집에 몇 명이세요? 가족이 4명이면은 4명이면은 13.6톤이에요. 네. 선생님 지금 더 많습니다. 선생님 5명이거든요. 5명이면 몇 톤입니까 이게? 예? 18톤입니다. 18톤. 18톤의 흙이 쌓이는 거예요. 1년에. 그만큼의 흙이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없어진 흙들은 어디로 갈까요? 네.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바다로 가요. 그냥 바다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곳들이 많은데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라고 하죠? 예, 우르라고 합니다. 우르. 선생님이 이 지금 지도를 갖고 온 거예요. 예,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지도를 갖고 왔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지도가 여기가 이제 이라크 땅인데 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집트, 시리아 이런 쪽이 모여 있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빨갛게 쳐놓은 거 보이죠? 거기가 예전에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불렸던 우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이 우르라는 도시가 뭐였냐면 바로 항구였어요. 항구. 예. 항구인데 뭐예요? 항구가 뭐예요? 항구가 배가 드나드는 곳이죠. 자, 다시 볼게요. 사진. 자,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 부분 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지요. 더 크게 볼까요? 네, 이 부분입니다. 빨간색. 지금 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페르시아만 여기 지금 그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글씨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바다가 페르시아만이에요. 그 페르시아만에서 동그라미 친 곳까지가 약 240km, 한 250km 정도 됩니다. 여기 항구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아브라함 때는 항구였어요? 항구였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아니에요? 네, 흙이 쌓인 겁니다. 네, 흙이 쌓여서 항구 도시가 지금은 완전 내륙 도시가 된 거죠. 완전히 내륙 도시죠. 여러분 이렇게 토양이 유실되는 것은요, 뭐 옛날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훨씬 빠르죠. 훨씬 빨라. 이 빠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이 토양이 유실되는 문제는 지구 온난화와 맞먹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예.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흙이 없는 지구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 지구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공기가 없는 지구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없죠. 흙이 없는 지구도 사실 상상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자, 사람들은 오랫동안 흙을 없애면서 사실 살아왔어요. 예. 흙이,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흙이 생겨나는 속도보다 사라지는 속도가 사실 더 빨라요. 예.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많이 먹겠다고 사실 뭐 더 다 먹지도 못하면서, 예? 그 농작물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흙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마구 작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사실. 예. 그러면 그만큼 흙은 빠르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마구 키운 작물들이 사람만 먹는 게 아니죠. 예. 누가 먹습니까? 선생님 그림 보이죠? 예. 여기 보면은 누가 먹어요? 예. 소도 먹고 닭도 먹고 돼지도 먹고 소들이 먹어요. 예. 그 곡물들을. 예.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왼쪽 그림은 선생님이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갔는데 여러분 여기가 아마 아몬드 농장일 겁니다. 아몬드 농장이 정말 끝이 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너무 넓어요. 이게 여러분 멋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 멋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멋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흙의 능력을 전혀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곡물들을 옥수수, 곡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옥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풀 말고 옥수수 같은 거. 딱 옥수수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옥수수를 많이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아까 보여줬던 소들한테 많이 먹이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소들의 소화기관, 우리 위 같은 거 있죠? 소화기관은 곡물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한테 옥수수를 많이 먹일까요? 옥수수 많이 먹이면 빨리 크기 때문에. 왜 빨리 키울까요? 빨리 팔으려고. 돈 많이 벌으려고. 이게 이 동물을 대하는 것과 식물을 대하는 것 모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흙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했죠? 식물, 동물 다 어디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흙에서 나오는 소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처음일 거예요. 처음인데 여러분 이제 사진 보면은 알 겁니다. 사진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여주기 전에 이분은 과학자고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과학자 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머릿속에 아인슈타인이 떠오르죠.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닙니다. 네, 아인슈타인은 영국 사람도 아니에요. 네. 영국 과학자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예요.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 하면은 우리가 보통 진화론만 생각하죠. 막 진화론 만든 사람. 네. 에이 별론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맞죠? 뭐 진화론은 진화론이고 그죠? 근데 흙에 대해서 처음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찰스 다윈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아주 집중해서 연구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렁이입니다. 예, 지렁이. 예, 지렁이 맞습니다. 지렁이. 예, 지렁이입니다. 요 얘기를 조금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요. 이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찰스 다윈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책, 요 책이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 쓴 책인데요. 요 책이 바로 지렁이에 대한 책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렁이 똥에 대한 책입니다. 갑자기 선생님 왜 똥 얘기하고 그러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흙과 생물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지렁이는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렁이 똥은 빠질 수가 없어요. 더욱더 더욱더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지렁이가 여러분 흙에서 살잖아요. 지렁이 많이 본 적 있어요? 이 지렁이가 낙엽도 잘 갉아먹어요. 낙엽도 잘 갉아먹고
그 다음에 낙엽을 먹을 때 그 흙의 일부를 또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흙하고 자기 먹이를 같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얘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삼키겠죠? 그러면 지렁이 기다란 몸 전체에 장이 쭉 펼쳐져 있는데 그 장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섞어냅니다. 자기가 먹은 걸. 양분을 먹을 건 먹고 잘 섞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뿅! 똥으로 내보냅니다. 자, 요거를 바로 지렁이가 만들어낸 흙이다. 지렁이가 먹고 뱉어낸 흙이다. 라고 해서 분변토라고 불러요. 분변토. 뭐라고요? 분변토라고 불러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지렁이 똥에서 똥하니까 막 냄새 날 것 같죠?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정말 하나도 안 나요. 예. 그리고 흙이 정말 보슬보슬해가지고 정말 너무 좋은 흙이 나옵니다. 예. 선생님도 사실 지렁이 똥을 가지고 지렁이를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분변토로 작물을 키워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하여튼 굉장히 좋은 흙이에요. 좋은 흙은 맞는데 이 찰스 다윈이 여러분 앞에서 봤을 때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 계속해서 비글호라는 그 엄청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생물들을 연구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게 돼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조용하게 지냅니다. 영국에서 조용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그냥 물론 뭐 작물도 갈기 싫고 그냥 작물도 키우기 싫고 밭도 갈기 싫고 그러는데 이 다윈이 그래서 뭘 이렇게 좀 태웠었나 봐요. 태운 재를 이제 밭에다 뿌려놓습니다. 이렇게 휙 뿌려놔요.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자기가 뿌린 재가 안 보여요. 뭐지? 그래서 다윈은 엄청난 관찰에 정말 특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어딨지 내가 뿌린 재가? 그러면서 막 땅을 파보니까 자기가 뿌려놓은 재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내가 위에다 뿌려놨는데 이게 왜 땅 속에 들어가 있지? 그때 여러분 다윈이 집중했던 생물이 바로 지렁이입니다. 조금 아까 선생님이 지렁이의 분변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이 지렁이 똥흙 분변토 이 분변토가 여러분 그 재 위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재 위에. 그래서 다윈은 이 지렁이가 어떻게 땅을 파는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싸는지, 낙엽과 오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심도 있게 관찰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윈 때문에 이 지렁이가 흙에 있는 유기물을 흙과 함께 먹고 그걸 다시 똥으로 배출해서 좋은 흙으로 만들어낸다는 거를 사실 다윈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네.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징그러울까? 아니요, 선생님은 좋아해요, 지렁이.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지금 흙 안에 지렁이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예, 지렁이들이 만들어낸 흙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지렁이가 만들어냈으니까 지렁이가 안에 있겠죠, 그죠? 예. 아, 예쁩니다. 선생님은 얘 예뻐요. 예. 선생님 밭에도 많거든요. 예. 그래서 다윈은요, 이 지렁이를 정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원사. 멋지죠? 예, 정원사. 이 그 식물들 그 정원을 가꾸는 그런 존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지렁이 똥을 가지고 이제 퇴비를 만들어냅니다. 예. 지금도 분변토를 돈 주고 사야 돼요. 예. 돈 주고 사야 돼요. 작물한테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이게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선생님이 분변토 그 지렁이 똥 흙을 만들어내는 거를 생각하다가 그렸던 아주 간단한 설계도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윈 옆에 있는 건데 다윈 옆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이 박스 안에 흙을 넣고 지렁이를 넣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들을 넣어 놓는 거예요. 낙엽도 넣고 톱밥도 넣고 그러면은 지렁이가 그 안에 음식물 쓰레기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변토로 뱉어내요. 그 분변토가 정말 좋은 흙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드는 건 뭐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생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 봤었고 그러면 우리가 식물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흙하고.
너무 뭐 당연한 부분인데 이 사진은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밭에서 일구는 작물들을 찍은 겁니다. 올해예요, 올해. 맨 왼쪽은 옥수수가 많이 잘 보이죠? 그 옆에는 호박하고 단호박, 뭐 방울토마토, 고추 이런 것들을 심어놨었고요. 저 뒤에는 고구마를 심어놨었어요. 중간에 사진은 참외입니다. 참외. 예, 참외. 올해 참외 농사가 잘 돼가지고 선생님이 한 게 참외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예, 참외 예쁘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선생님 둘째와 셋째입니다. 둘째와 셋째가 이 밭에서 난 작물 중에 박하잎을 따고 있는 거예요. 박하도 키우는데 이 박하잎이 말려서 차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하잎을 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흙과 식물의 관계를 알아본다면 사실 너무 당연해서 딱히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더 깊게 알게 되면 그 중요성 또한 더 깊게 알게 되겠죠. 그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식물은 토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식물 또한 여러분, 식물 또한 토양. 미안합니다. 예, 식물이 흙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흙도 식물이 지켜주는 게 있어요. 예. 흙의 피부를 붙잡아 줍니다. 누가? 식물이. 예. 식물이 흙에서 물도 쭉 빨아서 당겨서 먹지만 흙 안에 물이 있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애도 식물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 흙과 식물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겠죠. 예,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비가 온다면 여러분 흙은 어떻게 될까요? 막 쓸려 내려가요.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처럼 오른쪽에 보면은 비가 온 것 때문에 그 쓸려 나간 흙이 사람 키보다 더 높죠. 그죠?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홍수, 장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양 유실이 더욱 심화됩니다. 하지만 식물이 있다면 말이 달라지죠. 식물의 뿌리가 흙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나무에서 작은 잡초까지 모든 식물은 흙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은 흙에서 수분을 섭취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흙이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딱 지켜주는 거죠. 식물이 죽고 나면요. 그 식물이 흙을 덮어서 또 흙을 지켜줍니다. 그렇게. 예. 썩어서도 흙이 되고요. 그래서 기름진 표토, 즉 어떻게 비옥한 어떤 표토, 맨 위에 있는 흙을 우리가 표토라고 했죠 아까. 예, 그 기름진 표토들은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건강하게 광합성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물이 뭘까요? 네, 곡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뭐죠? 예, 바로 쌀입니다. 예, 쌀. 요즘이 이제 지금 딱 그 쌀이 황금빛으로 물들어서 딱 수확할 시기죠. 그죠? 지금 막 선생님네 동네에도 쌀을 벼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수확 시기예요. 네. 그 사진에서처럼. 자, 요 쌀은요. 한국인이 이제 가장 많이 먹는 그런 곡물이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고도 뭐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쌀은 정말 중요한 곡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광합성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광합성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요 쌀이 흙을 통해서 우리한테로 오죠. 그죠?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쌀로 들어오는 그죠? 이 쌀이 여러분 원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수화물 들어봤어요? 탄수화물? 들어봤어요? 과학에서 아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영양소. 사람이 먹는 3대 영양소 중에 하나죠. 탄수화물. 감자에도 많고요. 감자가 탄수화물이죠. 이 탄수화물은 여러분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잠깐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하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탄수화물은 탄소 C, 탄소와 수소라는 원소와 그 다음에 산소가 합쳐지면
이것이 여러 개로 사슬로 엮게 되면 이 세 가지 원소가 사슬로 엮여지면 그것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듯이 공기를 먹으면 배부를까? 왜?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부르죠. 자, 근데 밥을 이루고 있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탄소, 수소, 산소는 지금 공기 중에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여 마셔볼까요? 배부릅니까? 배 안 부르죠? 네. 배 안 부릅니다. 공기 중에 있는 탄소, 수소, 산소를 아무리 마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탄수화물, 즉 밥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럴까? 자, 그 얘기 때문에 광합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식물이 흙을 통해서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하는 작용 중에 이 광합성 작용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자, 햇빛이 좋은 날 식물들은요 굉장히 초록색을 띱니다. 예, 나가보면 엄청 초록색을 떼요. 오른쪽 그림 보면은 막 어려운 말들 써있죠. 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예, 그림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예, 광합성 그림 그냥 올려놓은 거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오른쪽 그림 중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저 맨 위에 태양 보이시죠? 네, 태양이 비쳐요. 태양이 비치면 식물이 맨 왼쪽에 보면은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즉 물과 영양분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냐 이게 중요해요. 자, 뭘 만들어내냐? 거기 이파리 그림의 중간에 보면은 포도당이라고 써 있어요. 보입니까? 네, 포도당. 자,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포도당. 여러분 이 포도당이 바로 뭐냐면 탄수화물이에요. 예, 요거는 요 이상은 중학교 때 배우게 될 거예요. 하여튼 다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뭐를 생산한다고? 포도당을 생산합니다. 이 포도당이 바로 뭐라고? 탄수화물이에요. 예.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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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크게 볼까요? 예. 와우.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씁니다. 예, 포도당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죠? 예. 요거 있으면 됐습니다. 예. 자, 이거를 통해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만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뭐요? 공기 중에 탄소, 수소, 산소가 이 광합성을 통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광합성을 통해서만. 이게 없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겠죠. 예. 사람만 굶어 죽습니까? 풀을 먹는 초식동물들도 다 굶어 죽겠죠. 초식동물만 굶어 죽습니까? 식물도 자랄 수 없죠. 광합성이 없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식물, 특히 곡물을 이 광합성을 통한 이 식물들, 곡물들을 사람들은 정말 많이 키웁니다. 쌀, 보리, 밀, 옥수수, 뭐 다른 작물들도 많죠. 선생님도 올해 고구마, 감자, 토마토, 고추, 참외, 뭐 단호박, 옥수수 뭐 이렇게 엄청 많이 키웠어요. 고구마는 사실 좀 망했습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말할 수 있으면 말하고요. 네. 어쨌든 이런 수많은 작물을 욕심내서 키우다가 보면은 토양이 가진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토양에 키울 수 없는데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보세요. 내가 많이 심었어. 그랬더니 이 토양에서 막 그냥 모든 영양분을 다 빼먹었어, 식물이. 자, 근데 다 빼먹고 나니까 이 땅에다 심으면 잘 안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다시 비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죠? 근데 도와주는 방법 중에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빠르게 영양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학 비료라는 겁니다. 화학 비료. 이 화학 비료는요, 여러분, 퇴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제 흙의 영양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 화학 비료를 넣는 것과 퇴비를 넣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 퇴비는 흙을 건강하게 해주는 일종의 똥이에요, 여러분. 또 똥 나왔죠. 예. 이 똥,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닭똥, 뭐 소똥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숙성시켜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게 퇴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뭐 이렇게 시골 가면은
봄에 시골 가면 냄새 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냄새가 바로 퇴비 냄새예요. 근데 그건 하루만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냄새는. 예. 자, 근데 화학 비료는 다릅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게 화학 비료인데요. 화학 비료는요, 토양에 작물을 키울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그 힘을 줘서 키우도록 하는 겁니다. 흙을 쥐어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되면 흙이 산성화가 되어버려요. 산성화. 산성화. 예, 산성화. 산성화가 돼서 나중에는 아주 못 쓰게 됩니다. 이 산성화라는 말은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조금 있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화학 비료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보기 전에 이 다큐멘터리 한번 찾아보세요. 똥은 흙이다. 네, 유튜브에서 찾으면 나옵니다. 이런 병이 있다.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예. 똥이 얼만큼 흙에 좋은지, 그리고 그 똥이 흙에 가서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도움을 주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만들어낸 거예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똥은 흙이다. 네. 똥은 흙이다. 네. 자, 선생님이 이제 조금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생물들은 원래 다양하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네. 그거는 동물하고 식물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 중학생이 되면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텐데, 생물은 다양해야지 안전한 거예요. 예, 그게 건강한 어떤 상태예요, 상태.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사진과 같이 이렇게 하나의 작물, 아까 아몬드라고 했는데, 하나의 작물을 엄청나게 많이 키우다 보면요, 예, 이게 이 밭이요, 아몬드 밭이 버스를 타고 정말 몇십 분을 가도 똑같은 밭이 나와요. 예. 이게 진짜 뭐야? 막 이럴 정도로. 예. 정말 큽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양의 똑같은 작물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이 특정 작물을 좋아하는 곤충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맞아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작물을 많이 키우게 되면 특정 곤충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특정 곤충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 생물의 다양성들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다양한 생물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의 생물만 엄청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이 생물이 다양할 때는요, 서로가 서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이 많아지면 저쪽이 작아지거나, 저쪽이 많아지면 이쪽이 작아지거나. 그래서 이거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조절을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생태계의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의 개체, 즉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한 균형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빡 깨지게 됩니다. 뭐 우리가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예, 우리 많아질 수 있죠. 그죠? 어떤 특정 곤충들은 예를 들어서 아몬드만 먹는 애가 있다. 이게 엄청 많아지겠죠? 예. 엄청 많아지면 얘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없죠. 그러니까 뭘 거기다 뿌려요, 이제? 그렇지, 살충제를 버립니다. 살충제. 여러분 이 살충제에 대한 고민을 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입니다. 레이첼 카슨. 이분 책 진짜 여러분이 지금 읽기에는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맨 앞에 있는 책 있죠? Silent Sp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제 살충제를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땅과 동물들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굉장히 명작입니다, 명작. 예. 두 번째 사진 타임즈에 나왔던 사진이고요. 멋있으시죠? 레이첼 카슨. 예. 이분 생물학과 그 문화학을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요. 당시에 DDT, 예, 여기 지금 맨 끝쪽에 그림 보면 앞에 DDT라고 써있죠. 이 DDT라는 살충제가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었던 때예요. 살충제가. 예. 근데 이 살충제의 위험성을 이 책으로 알리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 예, 이 DDT라는 약품은요. 원래는 세계 2차 대전 때 사람을 약품으로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다가 전쟁이 끝났잖아요. 전쟁이 끝났는데 그 개발하던 거를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시험을 해봤더니
야, 이게 해충들이 잘 죽네. 당연하겠죠. 근데 사람 죽는데 해충이 안 죽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약하게 해서 곤충만 죽일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거죠. 그게 바로 DDT입니다. 근데 이게 땅은 물론이거니와 땅 당연히 죽습니다. 물, 동물, 사람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책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잘 몰랐었냐면 맨 오른쪽 그림처럼 DDT is good for me 하면서 모든 동식물들이 다 노래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예.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살충제, 곤충을 죽이는데 사람한테 안 좋겠습니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지금 그래서 살충제, 지금 나오는 살충제도 뭐 사람에게 그렇게 나쁘냐, 정말 예전보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정말로. 예,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곤충을 죽이는 물질을 아무리 좋게 만든다 한들 그거를 땅에 뿌리면 당연히 안 좋겠죠. 예. 그러니까 좋게 만들긴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땅에 안 좋으면 당연히 땅 속에 사는, 흙 속에 사는 미생물들 죽지 않을까요? 흙 속에 사는 동물들은요. 당연히 죽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것들도 뭐 균형 당연히 깨지겠죠. 예.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식물은요. 식물에게도 안 좋겠죠. 그 식물을 먹는 우리도 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화학 살충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동물이 나와야겠죠.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 더 기네요. 그죠? 예, 좀 죄송하고요. 여기 이제 동물만 이제 보면은 이번 영상은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물은 좋은 흙을 통해서 광합성을 한 식물의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죠? 예, 동물들은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낸 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요. 동물들은 아셨죠? 예.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 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동물. 그렇죠. 뭐가 있어요? 초식동물이 있어요. 초식동물. 대표적으로 소가 있겠죠? 예, 소. 근데 여러분 이 소들은요, 선생님 앞에서 잠깐 그 곡물 얘기하다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지금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이 소는요, 위가 4개입니다. 우리 위가 하나인데 위가 4개예요. 위가 4개. 예. 왜 이렇게 위가 많을까요? 소는 식물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무 뜯어먹고 풀 뜯어먹는다고 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니죠? 네, 그랬다가 그냥 바로 화장실 가가지고 그냥 배 아파가지고 배탈 나죠. 네. 그런데 이 소들은요, 그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그 풀들, 식물들을 먹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위가 4개나 있어요. 그 위를 거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소화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그 소 위 안에는요 엄청난 미생물들이 살아요. 네. 그 미생물들을 통해서 분해하고 다시 꺼내서 뭐예요? 되새김질. 소들이 이렇게 껌 씹듯이 이렇게 씹는 거 있죠. 네. 풀을 다시 씹어서 다시 넘기고. 네. 그래서 또 안에서 또 다시 소화시키고 발효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양분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그 소화할 수 없는 물질들, 즉 섬유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바로 초식동물이죠. 네. 그러면 이런 초식동물들을 육식동물이 먹죠? 네. 사람은요? 네,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초식동물, 육식동물 다 먹죠. 네. 사람은 다 먹죠. 이렇게 보면 흙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돌에서 나온 성분이 흙과 식물, 초식동물을 거쳐서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지금 보세요. 맨 밑바닥에 흙이 있죠? 두 번째 칸에 식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칸에 초식동물이 있고 위에 사람, 육식동물이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 계속해서 돕니다. 왜 돌아요?
흙에서 나온 게 사람하고 육식동물로 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뭐예요? 사람과 육식동물도 죽죠. 죽으면 흙에 묻혀요. 흙에 묻히면 유기물로서 흙에 또 양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체계라고 불러요. 멋지죠? 진짜 하나님의 설계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의 흐름, 이 자체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죠? 네.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흙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막 식물, 동물 이 정도로서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 기반이 되는 흙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사실 흙이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1부를 이제 두 가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두 번째 영상은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어서 봐도 되고 알아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부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